2024년 11월 강원도 철원.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위병소 주변 철조망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위병소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낀 40대. 그녀는 조용히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위병소 근무 중사 김태영은 서류를 툭 던지듯 밀어내며 비웃었다. 아줌마, 여기 군부대예요. 장난치러 왔어요? 여성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최민호 일병 면회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김태영은 코웃음을 쳤다. 그 패급? 아줌마가 왜요? 가족도 아니면서. 그 순간 위병소 안무전기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졌다. 전 장병 주목. 사단장님 현재 위병소 방문 중. 반복한다. 사단장님 위병소 방문 중. 김태영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가 방금 아줌마라고 부르며 밀쳐낸 그 여성이 바로 그 사단장이었다. 여성의 이름은 이서윤 소장 44세. 기갑 출신으로 시작해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대한민국 최초 여성 기갑 사단장이 된 인물이었다. 평소라면 위병소 문이 열리기도 전에 경계병들이 충성을 외치며 격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다. 서윤은 일부러 군복을 입지 않았다. 청바지, 검은 패딩, 운동화, 그리고 선글라스와 마스크. 오늘은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빚 갚으러 온 사람이다. 서윤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20년 전 2004년 GOP 인근 야간 작전 중 적 특수 침투 상황이 발생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당시 소대장이었던 서윤은 철책 아래에서 미끄러졌다. 그때 한 병사가 몸을 던져 서윤을 감쌌다. 소대장님, 제가 지켜드립니다. 총탄이 스치고 파편이 날아드는 와중에 그 병사는 서윤 대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가 바로 최성진이었다. 현재는 원사로 전역을 앞둔 베테랑.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 최민호가 같은 사단 예하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어젯밤 최성진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미안하다. 민호가 군 생활이 이상해. 뭔가 큰일에 엮인 것 같아.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병소 접수대. 김태형 중사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면회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복장도 그렇고 선글라스는 또 뭡니까? 여기가 클럽이에요? 주변에 있던 면회객 몇 명이 힐끔거리며 속닥였다. 어휴, 옷차림이 너무 요즘 별사람이 다오네.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넘게 군에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무시는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참고 말했다. 선글라스는 벗겠습니다. 면회 신청만 도와주세요. 서윤이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김태영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빈정댔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요. 어디 유튜브 보고 군대 상담하러 온 거죠?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때 바깥에서 묵직한 폭발음이 울렸다. 위병소 유리창이 덜컹 떨리고 경계병이 밖을 보며 외쳤다. 탄약고 방향입니다. 연기 올라옵니다. 곧 당직 방송이 흘러나왔다. 전 부대 비상. 탄약고 인근 창고 화재 발생. 근무자 즉시 진화 투입. 면회객들 사이에서 아이 울음이 터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위병소 책임자인 김태형 중사가 정작 아무 지시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서윤의 몸에서 뭔가가 툭 하고 깨어났다. 20년 군인의 습관, 위기 대응 본능이었다. 서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진정하세요. 아이와 노약자부터 안쪽으로. 출입로는 비워두세요. 사람들이 놀라 서윤을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아줌마 취급받던 여성이 마치 당직사관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서윤은 위병소 벽에 걸린 부대 배치도를 빠르게 확인했다. 탄약고 인근 창고면 위험물 있을 확률 높다. 서윤이 김태영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중사님, 창고에 뭐가 있습니까? 김태영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줌마가 그걸 왜 알아요? 서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왜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위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제야 김태영이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탄약 일부가 임시 보관입니다. 서윤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다. 그럼 당장 대피 준비. 그리고 본부에 보고. 김태영은 오히려 성질을 냈다. 아줌마가 뭔데 명령질이에요? 여기 군대예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렸다. 전 장병 주목. 사단장님 현재 위병소 방문 중. 서윤은 조용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들고 김태영을 바라봤다. 이서윤 소장이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태영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충성.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 상황 보고부터 해. 서윤은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는 사단장. 탄약고 인근 창고 화재. 임시 보관 탄약 존재. 즉시 냉각 및 통제 필요. 대피선 확보 완료. 상황 보고 바람. 무전기 너머가 잠깐 정적이 되더니 놀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사단장님 직접이십니까? 확인했습니다. 소방반 및 화학반 즉시 투입합니다. 서윤은 이어서 명령했다. 대피 동선 유지. 면회객 통제는 위병소 책임자가 수행. 중사, 내가 책임자다. 김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내가 방금 전까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둬라. 잠시 후 연대장 박진우 대령이 급히 위병소로 달려왔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즉시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 보고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서윤은 짧게 끊었다. 사과는 나중이다. 지금은 상황이다. 박진우가 김태영을 돌아보며 으르렁거렸다. 중사, 지금까지 조치 보고. 김태영은 혀가 꼬인 듯 더듬거렸다. 서윤이 대신 냉정하게 보고했다. 면회객 통제 완료. 위험물 확인. 대피선 확보. 추가 폭발 가능성. 냉각이 핵심. 박진우의 눈이 커졌다. 확인.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보고가 완벽하면 상황은 잡힌다. 반대로 보고가 무너지면 조직도 무너진다. 서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화재는 다행히 진압되었다. 탄약고까지 번지기 직전에 냉각이 들어갔고 폭발 위험도 수습됐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서윤이 박진우에게 말했다. 최민호 일병 지금 데려오게. 잠시 후 민호가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밑이 퀭했다. 그는 사단장을 보자 깜짝 놀라 경례했다. 충성. 최민호 일병. 서윤은 부드럽게 손짓했다. 오늘은 편하게 말해도 된다. 내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저 괜찮습니다. 서윤은 바로 알아차렸다. 괜찮지 않다는 걸. 민호야. 군대에서 제일 위험한 건 혼자 버티는 것이다. 무슨 일이냐?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고에서 물자가 계속 없어집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는 손을 떨며 이어갔다. 밤에 김태영 중사랑 몇몇 간부들이 창고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증거는 있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에 날짜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같이 본 동기가 있었는데 민호가 숨을 삼켰다. 그 동기가 신고하려다 훈련 중 사고로 다쳤습니다. 근데 다들 압니다. 그거 사고 아니었습니다. 박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어느 놈들이. 서윤은 단호히 끊었다. 감정은 나중이다. 지금은 절차다. 헌병대장 호출. 헌병대장과 법무참모가 들어왔다. 서윤은 흔들림 없이 지시했다. 오늘부로 특별감사 실시. 관련자 동선 통제. 증거 확보 전까지 외부 유출 금지. 군대는 계급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사단장 지시는 곧 법이다. 헌병대장은 바로 답했다. 예, 사단장님. 즉시 수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태형 중사의 사물함과 차량, 통화 기록이 확보됐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민간 거래 내역, 군수품 목록, 출고 조작 흔적. 전부 확인됐다. 수사 중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김태형은 과거 여성 상관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때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아 진급이 막혔다. 그 뒤로 여군 상관에 대한 적대감이 심해졌고 부대 내 여군들에게도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정이 범죄를 지우지 못한다. 군대는 변명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규정과 명예로 굴러간다. 2024년 12월 새벽 6시 10분. 기상나팔이 막 끝난 직후였다. 생활관 앞 연병장에 장병들이 점호를 위해 집합해 있었다. 그때였다. 헌병 차량 한 대가 연병장 옆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이 내렸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행정반이었다. 잠시 후 김태형 중사가 헌병들에게 양쪽 팔을 잡힌 채 끌려 나왔다.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군 생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생활관 창문 뒤에서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진짜 잡혀가는 거야. 김태형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멀리서 사단장 이서윤 소장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군대에서 감정은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육군 군사법원. 군사재판정은 일반 법원과 달랐다. 벽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 있었고 공기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다. 김태형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군복에는 더 이상 계급장이 없었다. 그는 이미 보직 해임 및 계급 박탈 심사 중인 상태였다. 재판관이 물었다. 피고 김태형. 군수품 횡령 및 폭행,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태형의 입술이 떨렸다. 네. 법정이 조용해졌다. 군대에서 얘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다. 그때였다. 재판관이 말했다. 증인 이서윤 소장. 입장. 법정 문이 열렸다. 이서윤 소장이 군복을 입고 들어왔다. 가슴에는 소장 계급장 별 2개. 그 순간 법정 앞 모든 군인이 동시에 일어섰다. 차렷. 충성. 그녀는 조용히 답례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관이 물었다. 증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가? 서윤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네. 위병소에서 피고의 직무 태만 및 부적절한 언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후 감사 과정에서 피고의 군수품 횡령 관련 증거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법정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김태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군이 싫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진급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때 재판관이 말했다. 군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은 판결보다 더 무거웠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김태형은 군수품 횡령, 폭행, 직권 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를 징역 4년 계급 박탈,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김태형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 2025년 2월 사단 연병장. 전 장병이 집합해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이서윤 소장이 연단 위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인다. 잠시 침묵. 하지만 계급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장병들이 숨죽였다. 부하를 보호하지 않는 간부는 간부가 아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여러분이 강한 군인이 되길 바란다. 총이 아니라 명예로 강한 군인. 서윤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말했다. 내가 한 건 고자질이 아니다. 군을 살린 거다. 민호는 울먹이며 격려했다. 충성.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짜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놈이 아니다. 불의 앞에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다. 철원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부대에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괴롭힘을 견디는 병사는 없었다. 군대는 계급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양심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2025년 3월 국방부 서울 용산 새벽 5시 40분 국방부 청사복도는 아직 조용했다. 왁스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야간 근무자가 남기고 간 커피 향이 공기 속에 희미하게 떠돌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박또박 울리는 군화 소리가 들렸다. 이서윤 소장이었다. 디지털 전투복을 입은 그녀의 카라에는 은빛 별 2개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호출한 것이었다. 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은 표창 혹은 문책이다. 문 앞에 선 헌병이 즉시 문을 열었다. 문 안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충성. 서윤은 짧게 답례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국방부 장관 김도현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뒤돌아 서윤을 바라봤다. 잠시 침묵.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서윤 소장. 예, 장관님. 철원 사단 사건. 보고서 전부 읽었다. 그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군수품 횡령, 내부 폭행, 조직적 은폐, 지휘 계통 묵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관이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묻혀 있었을 거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군인은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장관이 물었다. 왜 직접 갔나? 서윤이 대답했다. 부하의 문제는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보고로만 판단하는 지휘관은 현장을 잃습니다. 장관의 눈이 달라졌다. 그는 잠시 서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군대가 왜 무너지는지 아나? 서윤이 대답했다. 책임지지 않는 계급 때문입니다. 정적. 장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이서윤 소장. 당신을 잠시 멈췄다.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한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참모들의 눈이 커졌다. 차관. 군 출신 여성 장교가 국방부 차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임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승진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방개혁 특별위원회. 장관이 말했다. 군을 바꿔라. 겉이 아니라 속을. 2025년 4월. 이서윤 차관 취임. 국방부 브리핑룸.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서윤이 연단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입니다. 잠시 침묵. 하지만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였다. 부하를 보호하지 않는 계급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윤이 발표했다. 오늘부로 다음 개혁을 시행합니다. 군 내부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 신설. 지휘관 책임제 강화. 간부 인권 및 리더십 평가 의무화. 기자들이 술렁였다. 이건 단순한 개편이 아니었다. 군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철원. 최민호 병장이 연병장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TV 속 서윤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저분 내 사단장이었지? 민호가 말했다. 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태형. 징역 4년. 계급 박탈. 불명예 전역.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급은 범죄의 방패가 될 수 없다. 2025년 6월. 국방부 청사 옥상. 서윤이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군대도 세상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차관님. 서윤이 돌아봤다. 헌병대장이었다. 개혁안 전군 시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시작합시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두 눈이 조용히 빛났다. 군대는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계급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진짜 군대는 책임으로 움직인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꾸벅.